코웨이는 제가 아까 언제 받으렸나 하고 봤는데 1월 25일에 받네요. 1월 25일. 어떤 모양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1월 25일. 여기네. 아, 요때는 여기죠. 1월 25일. 요때는 아래에 요 선이 있고 여기를 두 번, 세 번 튕기고 올라가는 모습. 요걸 보고 아, 좋구나라고 아마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좋구나. 근데 결론적으로는 122평선 각도를 꺾으면서 저항받고 이렇게 저항받고 내려오는 모양이 돼버렸죠. 한 번, 두 번 만났네요. 그죠? 한 번, 두 번 만나고 떨어져 버리고 요번에는 여기 지지저항선을 못 지키고 튕기는 모습도 보였어요. 튕기고 근데 결국 아래로 끌려 내려왔네요. 그죠? 끌려 내려왔고 3월 23일에 63,800원 최저가를 찍은 뒤에 다시 올라오나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다가 드디어 팡 튀어 올랐습니다. 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제가 요 지지저항선 그려놓은 지 오래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를 뚫고 내려가요. 그럼 당연히 매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올라오기까지 한참 걸립니다. 근데 요번에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서 팡 튀어 올라옵니다. 올라온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한번 확인한다고 그랬죠? 한 번, 두 번, 세 번, 3일 동안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팡 쏴줬습니다. 요런 식으로 움직인다. 의미 있는 지지저항선이라고 한다면 돌파하고 나면 한 번씩 확인하고 간다. 좀 깊게 푹 찔렀는데 휩소 나온다고 그랬죠? 휩소 내려갔다가 갑자기 쑥 올라오면 그러면 그 휩소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말하자면 휩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휩소는 제가 반대편 신호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대편으로 빵 쏜 겁니다.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막 일목균형표 보시는 분들 있어요? 혹시 뭐 일목균형표라든가 뭐 엘리엇 파동 이론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3파, 5파 뭐 그 저기 일목균형표의 뭐 가이드선이 뭐 얼마, 뭐 9일 평균 얼마 일목균형표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안에서 설정해야 될 것도 많고, 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분석해드리는 거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단순한 거를 일목균형표나 이런 것처럼 어려운 거를 말씀드리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거를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차트 분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뭐 단순한 거 가지고 출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세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위에서 분위기 좋았었는데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왔다가 아래에 있는 걸 오래 하지 않고 위로 충 튀어왔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숨고르기. 파동을 그리자면 이런 거죠. 제가 늘상 하는 거 파동 그리기. 출렁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유 아홉 열하나 열둘 이렇게 어디에서 지지받을지 그거는 지금부터 찾아보면 되겠다. 이런 식이죠. 자, 제가 급등하는 종목 잡으라고 안 했죠? 잡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은 맞을 수 있어요.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서 들어갔어요.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서 맞아 떨어졌어. 이렇게 올라갔어. 팔았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매매가 한 번, 두 번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여지없이 꼬꾸라집니다. 이런 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은 사시는 거 아니다. 떨어질 때 사시라. 떨어질 때. 급등하네? 오, 그러면 한 요 허리춤에서 한번 사볼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그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그죠? 주봉 한번 볼까요? 매물대. 첫 번째 매물대.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78,700원.
그 전에 65,000원까지도 내려갔었고. 근데 매물대는 여기입니다. 와. 두 번째 매물대 어디죠? 여기입니다. 95,000원. 우와. 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푹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몰라요. 알죠? 그죠? 여기 2월, 3월, 4월이니까 코로나네요. 그죠? 코로나로 푹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반복하고 있는데, 아, 얘는 이 공방이 끝나면 결국 돌아올 자리는 여기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고, 세 번째 매물대가 여기에요. 이제 생성되고 있는 새로운 매물대죠. 여기서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래로 밀려 내려왔고, 매물대를 이제 저항 역할 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코웨이의 목표가는 95,000원? 요 정도까지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매물대만 단순하게 봤을 때에도, 단순하게 매물대만 봐도 목표가는 95,000원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아, 시간은, 지금 보고 있는 건 주봉이니까, 아,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워낙에 위로 출렁 아래로 출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세선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추세선, 지지선, 저항선은 요 정도로 보이고요. 뭘 보고 그렸냐? 요 맨 아래 거는요, 요 왼쪽에 여기를 그리려고 했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더 많이 안 떨어지고 멈추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을 평균 내봐서 그냥 그래 여기가 그냥 오른쪽 끝에서 여기 다음 모습 여기가 의미가 있겠구나 하고 그냥 그린 겁니다. 64,200원. 여기는 과격분자들이 만든 자리. 그러면 의미가 있다고 보이겠다. 볼 수도 있겠다. 두 번째, 요 자리는 여기를 이은 겁니다. 그랬는데 오른쪽 끝에서 보면 여기서 올라가다 저항받고 내려오고 뚫고 다시 내려왔다가 저항받고 내려가는 자리.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올라왔는데 저항받고 내려가는 자리. 그죠? 그래서 여기도 82,400원 자리도 의미가 있는 자리. 근데 워낙에 위로 아래로 피레침이 많잖아요. 제가 개별 종목은 개별 특성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그런 특성을 지는 겁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피레침을 엄청 많이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격분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저기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푹 꺼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푹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움직임이 가능한 종목이겠구나. 그런 겁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조금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지지저항선을 잡을 때는 평균선을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그린 것처럼 여기에다 그려놨지만 왼쪽에 보면은 뚫는 자리가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요 위에도 여기에다 그려놨지만 오른쪽에 보면 뚫는 자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뚫는 자리, 그죠? 이렇게 위에도 여기를 저항으로 그렸어요. 근데 여기도 뚫는 자리 보이죠? 아마 여기에도 위로 올라오면 뚫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요? 지금 그려놓은 여기 82,400원 요 자리에 플러스 한 1,000원? 2,000원? 요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위에도 96,950원 잡았잖아요. 플러스 2,000원? 그러면 98,000원? 99,000원? 요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도 자리, 점프 터치할 수 있는 자리, 거기에다가 자동 매매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매매 보니까 기간 설정을 해놓고 어느 가격대에 도달하면 매도 주문을 내라, 이렇게 매도 주문이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내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목표가가 만약에 96,900원 97,000원이다 그러면 플러스 한 2,000원 3,000원 해가지고 97,000원이니까 98,000원 99,000원에 닿으면 그냥 전량 매도 처리하게 이렇게 자동 매매를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장중의 움직임을 봐서 자동 매매가 처리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중에 내가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 되겠고, 여하튼 의미 있는 자리는 82,400원, 위로는 96,950원. 이 자리 두 가지 자리가 중요하고, 아래쪽으로 하나만 더 그릴게요. 요 자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요 자리는 뭐냐? 여기. 그리고 오른쪽에서 여기입니다.
그럼 요번에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 저항이야? 내려와.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되는 모습. 그러면 74,500원 74,500원도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겠다.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72,600원이세요. 굉장히 낮게 잘 잡으셨네요. 그쵸? 축하드립니다. 72,600원 72,600원이고 현재가 78,700원이니까 그래서 수익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구나. 최고가 85,000원을 받는데 떨어지는 걸 보셔갖고 그래갖고 수익을 많이 잃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투자 심리. 어떤 심리가 나오냐? 72,000원에 사셨어요. 72,600원에 사셨는데 최고가 이제 일봉으로 갈게요. 최고가 85,000원을 눈으로 봤죠. 그리고 지금 78,700원이죠. 어때요? 팔 수 있을까요? 잘 못 팔죠. 이유가 뭔가요? 85,000원을 눈으로 봐버렸습니다. 85,000원에도 팔 수 있었는데 내가 못 팔았어. 지금 78,000원에 팔아야 될까? 못 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생각 들죠? 보안관님, 그쵸? 그게 투자 심리다. 그런 심리가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손절 못 합니다. 익절도 힘들어요. 익절 할 수 있을 것 같죠? 85,000원 가면 팔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85,000원 가잖아요? 야, 얘는 역시 잘 나가는 애구나. 85,000원 지금 왔는데 9만원도 가고 10만원도 갈 것 같아. 얘를 왜 지금 팔어? 10만원짜리가 될 것 같은데? 못 팝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감정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머리로 매매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마음에 끌려다닌다는 얘기예요. 우리 멸치님 분할 매매 신봉자가 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분할 매매는 익숙하지 않을 때만 저는 무슨 얘기냐, 저는 사실 분할 매매를 잘 안 해요. 분할 매수만 좀 합니다. 매도는 철저하게 저는 계획을 세우고 하는 편이라서.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제 매매 방법을 설명드리고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이제 평정심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분할 매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할 매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익숙해진다 그럼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분할 매도는 좀 이제 한시름 놓을 때가 올 겁니다. 10만 코인이요? 10만 코인.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물대만 봐도, 주봉상 매물대만 봐도 96,000원이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물대만 봐도. 그런데 다른 걸 봐도 요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1차 랠리에요. 2차 랠리, 3차 랠리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목표로 한다 그러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고 일봉을 보는 이유. 주봉상 큰 흐름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일봉상에 봤을 때 디테일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주봉상의 74,500원이 중요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76,400원 보이네요. 이 자리를 지지받는 것이 좋겠다. 출발선 어디죠? 여긴가요? 여기로 볼까요? 여기를 출발선으로 보면 지금 있는 자리가, 보세요. 제가 지지저항선으로 삼은 자리, 여기를 출발선으로 잡고 여기를 꼭대기선으로 잡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딱 가운데 자리 보이시나요? 가운데 자리, 요 가운데 라인, 그게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를 지지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여기 아랫부분, 여기를 출발선으로 잡으면 그러면 가운데 선이 딱 지지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6월 7일의 최저가 7,730원, 오늘의 최저가 7,730원, 77,300원. 77,300원, 77,300원이에요. 이거는 77,300원을 지지받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디오님. 좋은 생각이세요. 76,400원을 76,400원을 좋은 매수 자리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면 사야지? 그럼 이렇게 올라가겠지? 근데 만약에 안 올라가. 어떡하죠? 76,400원 깨지면 바로 팔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쑥 내려왔다가 쑥 올라가 버리는 경우 휩소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팔고 나서 청산하고 나서 다시 조금 보고 있다가 올라오면 올라오나 보다. 이거 휩소였나 보다.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여하튼 여기는 좋은 매수 자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의미 있는 자리는 오늘의 최저가 77,300원. 첫 번째 의미 있는 자리 77,300원. 여기는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여기 77,300원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 버리네. 아, 이거 아쉬워라. 그래도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 손절은 어디서? 76,400원에서. 그 77,300원부터는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사도 되는 겁니다. 더 사다가 76,400원 혹은 5월 14일에 최저가 76,000원 76,000원 깨지면 손절,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샀다, 반등을 성공했다, 그러면 땡큐. 그 다음 위로 얼마였죠? 82,400원이죠? 82,400원인데 거기는 주봉상의 큰 흐름이고요. 여기 85,100원, 이제 새로운 고점을 찍었잖아요. 이제 여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85,100원. 여기를 저항받고 내려오면 또 단기 또 떨어지려나 보다. 아니고 뚫고 올라간다. 오이에 땡큐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올라갔을 때 마음가짐. 멸치님, 아까 멸치님께서 얘기하신 거. 85,000원 올라갔을 때 그 생각을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85,000원 올라갔으니까 팔아야지라고 생각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팔면 좋아요. 일단 팔았는데 더 올라가?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내가 욕심 부리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를 저항받고 내려오네. 팔길 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산을 했다 그러면 잘하신 거고, 일단 잘하신 거. 근데 두 번째, 여기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 그러면 감정에 지금 끌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 수 있는지 일단은 조금 분할 매도 하는 거, 아까 멸치님 얘기하신 것처럼 분할 매도를 추천드리는데, 분할 매도 하지 않고 지켜보겠다. 96,000원까지 가능하다며. 네, 가능하거든요. 거기까지 보겠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중에 손절도 못 한다는 의미예요. 감정에 끌려다니시면 안 된다. 또 한 번 강조 드릴게요. 투자에 있어서,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팔할은 쉽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85,000원, 100원이 아마 저항이 될 수 있겠다. 아래로는 77,300원부터 76,400원까지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겠다. 76,400원 혹은 76,000원 깨지면 손절. 76,400원 깨지면 일단 손절하시면 좋고, 못했다 그러면 최종 76,000원 깨지면 손절하셔야 된다. 그거만큼은 지키셔야 될 거다. 그렇게 보시고 앞으로 잘 나가기를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웨이는 코로나의 아픔을 톡톡히 겪은 종목이에요. 보세요. 이유가 뭐죠? 렌탈 사업이잖아요. 코웨이는 대표가 정수기, 그죠? 렌탈 서비스인데, 렌탈 서비스라는 게, 사람들이 렌탈 서비스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서비스입니다. 지속적인 관리. 근데 코로나 때문에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어려워졌어요. 방문이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이 뚝뚝뚝뚝 떨어질 수 있겠죠. 실제로 떨어졌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개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가 나와버리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반등,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코로나의 아픔을 톡톡하게 겪은 종목이기도 하고, 그걸 다 회복한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매물대를 보면 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지금까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투자 심리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정리하자면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정리 잘 하셔서 좋은 매매 하시기를 바랍니다.